햇살이 반포의 고층 아파트 넓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22층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정호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59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보다 성공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죠. 정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삼킵니다. 오늘 나주 출장은 몇 시까지 예정이신가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소희가 물었습니다. 44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청초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희는 정호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정호는 소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소희는 언제나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오후 4시쯤 미팅이 끝날 거야. 하지만 지역 투자처 몇 군데 더 둘러볼 계획이라 저녁 늦게 돌아올지도 모르겠네. 정호는 테이블에 앉아 소희가 내어준 아침 식사를 맛보며 말했어요. 플랜테리어로 꾸며진 거실과 다이닝 공간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벽면에는 그들의 여행 사진과 함께 정호가 이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네오몰의 성장 과정을 담은 기사들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지방 투자는 처음 하시는 거죠? 나주에서는 무엇을 보실 건가요? 소희의 질문에 정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주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많은 발전이 있었어. 우리 물류센터 확장에 적합한 위치야. 그리고 정호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주라는 지명을 말하는 순간 어딘가 먼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색 셔츠에 감색 수트, 그리고 와인색 넥타이는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CEO로서의 그는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 완벽함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희는 정호의 넥타이를 살짝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에서 정호는 안정감을 느꼈죠. 정호는 소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나주에서의 미팅, 부지 답사,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정호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익숙한 가죽 시트 냄새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그의 현재 위치를 상기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서서히 차를 움직이며 정호는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정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이 놀랍기만 합니다. 가난했던 청년에서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CEO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나주행은 그의 비즈니스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터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정호는 핸들을 꽉 쥐고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처럼 정호의 마음도 서서히 다른 시간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불현듯 30년 전의 기억이 정호의 의식을 덮쳤습니다. 20대 후반 가난했지만 꿈이 넘치던 시절의 정호와 그의 아내 정미가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정호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월세방,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정호와 정미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죠. 정호는 당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매달 빠듯한 급여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정미는 동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고요. 정호야, 오늘은 특별히 된장찌개를 끓였어. 피곤할 텐데 얼른 와서 먹자. 그날 저녁에 정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에겐 희망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좁은 방에서 나누던 미래에 대한 대화들. 언젠가 가질 자신들의 집, 아이들, 그리고 안정된 삶에 대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정호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실업자가 되었고 정미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웠어요. 적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며 간신히 버텼지만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면접에서 떨어졌어? 정미의 실망한 목소리가 정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미의 눈빛에서는 희망이 사라져갔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정호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불황기에 30세에 가까운 실직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정호가 또 다른 면접에서 탈락한 소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서자 정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가난이 너무 지겨워서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정호는 편지를 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봄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동네를 뛰어다니며 정미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스터미널에서 정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버스에 오르고 있었어요. 정미야, 제발 가지 마. 빗속에서 외치는 정호의 절규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미는 잠시 창밖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정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호는 정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고향인 전라도 쪽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죠. 지금 출구는 50km 전방입니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음성이 정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도계를 확인했어요. 어느새 과속을 하고 있었네요. 정호는 속도를 줄이며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30년은 정호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미와 헤어진 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었죠.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해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고 20년 후에는 네오몰이라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창업자이자 CEO로 우뚝 섰습니다. 40대 중반 그는 소희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소희는 정호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정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희와의 생활은 안정되고 평온했어요.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정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정호의 차가 나주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농촌 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정호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다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았고 그는 다시 한번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정호는 핸들을 꽉 쥐고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처럼 정호의 마음도 서서히 다른 시간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불현듯 30년 전의 기억이 정호의 의식을 덮쳤습니다. 20대 후반 가난했지만 꿈이 넘치던 시절의 정호와 그의 아내 정미가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정호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월세방,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정호와 정미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죠. 정호는 당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매달 빠듯한 급여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정미는 동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고요. 정호야, 오늘은 특별히 된장찌개를 끓였어. 피곤할 텐데 얼른 와서 먹자. 그날 저녁에 정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에겐 희망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좁은 방에서 나누던 미래에 대한 대화들. 언젠가 가질 자신들의 집, 아이들, 그리고 안정된 삶에 대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정호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실업자가 되었고 정미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웠어요. 적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며 간신히 버텼지만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면접에서 떨어졌어? 정미의 실망한 목소리가 정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미의 눈빛에서는 희망이 사라져갔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정호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불황기에 30세에 가까운 실직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정호가 또 다른 면접에서 탈락한 소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서자 정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가난이 너무 지겨워서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정호는 편지를 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봄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동네를 뛰어다니며 정미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스터미널에서 정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버스에 오르고 있었어요. 정미야, 제발 가지 마. 빗속에서 외치는 정호의 절규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미는 잠시 창밖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정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호는 정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고향인 전라도 쪽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죠. 지금 출구는 50km 전방입니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음성이 정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도계를 확인했어요. 어느새 과속을 하고 있었네요. 정호는 속도를 줄이며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30년은 정호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미와 헤어진 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었죠.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해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고 20년 후에는 네오몰이라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창업자이자 CEO로 우뚝 섰습니다. 40대 중반 그는 소희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소희는 정호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정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희와의 생활은 안정되고 평온했어요.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정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정호의 차가 나주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농촌 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정호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다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았고 그는 다시 한번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정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이 그의 눈빛에 스며든 듯했죠.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일정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정호의 마음은 온전히 미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주 물류센터 부지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지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정미의 모습이 맴돌았죠. 30년 전 비 내리던 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부터 오늘 곰탕집에서 다시 만난 순간까지 시간이 무의미하게 뒤섞여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정호는 창가에 서서 나주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왠지 망설여졌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나을지 고민됐죠. 결국 정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오늘 일정은 어떠셨어요? 응, 대체로 순조로웠어. 투자 가능성이 좋아 보이더군. 정호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미와의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소희는 항상 그에게 정직했고 정호 역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소희의 직감은 언제나 예리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옛사람을 만났어. 30년 전 나를 떠났던 정미.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정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단지 젊은 시절 아내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많이 놀라셨겠네요.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질투나 불안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런 소희의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냥 허탈함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달까? 소희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내일 바로 돌아오실 건가요? 아니, 내일 점심 정도까지는 더 볼 곳이 있어. 오후에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야. 통화를 마친 후 정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죠. 정호는 문득 30년 전 정미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지금과 얼마나 다른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나면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그 곰탕집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마친 정호는 렌터카에 짐을 싣고 곰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어요. 정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국물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던 정미가 고개를 들었죠. 또 오셨네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당혹감 대신 조금은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미는 묻지 않고도 곰탕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늘은 출장 마지막 날인가 봐요. 정호는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후에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야.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곰탕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상상했던 이 순간이 막상 현실이 되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당신, 성공한 것 같네요. 명함을 보니 CEO시더군요.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함께 묘한 후회의 기색이 비쳤어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지. 당신이 떠난 후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갔지. 정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두 잔의 차를 들고 돌아와 정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식당에는 그들 외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 정말 바보였지. 돈 몇 푼이 뭐라고. 정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죠. 돈 때문이었는지 날 싫었던 건지 이제는 안 중요해. 그냥 그날 이후로 난 너를 잃고 나를 얻었어. 정호의 담담한 대답에 정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끔 뉴스에서 당신 회사 이름을 들을 때마다 혹시 그 정호일까 생각했는데 정말 당신이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호는 문득 이 순간이 묘하게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죠. 근데 이 곰탕 맛이 어딘가 익숙하더라고. 정호가 빈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미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기억나요? 우리 결혼하고 첫 명절에 내려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곰탕. 내가 그 비법을 배웠죠.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들의 결혼 첫 해, 정미의 고향인 나주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었죠. 정미의 어머니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곰탕을 끓여주셨고 정호는 그 맛에 감탄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어떠신가? 정호의 질문에 정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그 이듬해에. 그래서 고향집을 정리하고 이 가게를 차렸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정미 홀로 부모님의 임종을 지켰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이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당신은 재혼하지 않았나요?
정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15년 전에 소희와 결혼했어. 자녀는 없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정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을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러움? 안도감?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정호는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혼자 지냈어? 정호의 물음에 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몇 년 더 지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그러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려왔죠. 그 이후로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를 만나보려고도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정미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인생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느꼈어요. 그가 성공과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정미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소박한 삶을 살아온 것이었죠. 후회해요? 정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매일 밤 후회했어요. 특히 초반 몇 년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됐죠. 인생이란 게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있는 법이죠. 정호는 정미의 솔직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비록 성공했지만 가끔은 만약 그때 정미가 떠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날 원망했겠죠? 정미의 물음에 정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정호의 말에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는데 결국 당신이 성공했으니.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떠난 건 나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어쩌면 내가 곁에 있었다면 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정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앨범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가끔 옛날 사진들을 봐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앨범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호와 정미,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신혼여행 사진, 작은 월세방에서 찍은 생일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여행 사진까지. 정호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가지고 계세요. 더 필요하진 않으니까. 정미가 앨범을 밀어주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됐어. 그건 내 추억이야. 난 이미 내 인생을 새로 써왔으니까. 정호의 말에 정미는 살짝 상처받은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정호의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미도 함께 일어나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식당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혹은 이대로 헤어져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호는 기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행복해요?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응, 아내도 있고 반포에 집도 있고
직원들도 내 회사 믿고 열심히 살아. 근데 이 곰탕 맛은 아직 잊히질 않더라. 정호의 마지막 말에 정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미의 시선에는 30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죠. 그것은 정호가 비 내리던 날 버스터미널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미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곰탕집과 그 앞에 선 정미의 모습이 보였죠.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주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정미와의 대화만이 맴돌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담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 2시 정호는 잠시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알렸어요.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은 잘 마무리되셨어요? 응,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호는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미와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을 아꼈어요. 귀가 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몇 시쯤 도착하실 것 같으세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오후 5시쯤에는 도착할 것 같아.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먹자. 통화를 마친 정호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2시간가량의 거리가 남아 있었어요. 정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와의 재회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한 장을 덮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인지 정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죠. 서울 도심에 진입할 무렵 하늘에는 어둑어둑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3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묘한 우연이었죠. 반포 아파트에 도착한 정호는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2층, 그가 소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죠. 문을 열자 소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정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의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그 사람, 오늘 다시 만났어. 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땠어요? 마음이 좀 정리됐나요? 정호는 정미와 나눈 대화, 그녀가 보여준 옛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질문까지 모든 것을 소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는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행복한지 물었다고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소희의 물음에 정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곰탕 맛은 잊히지 않는다고도 했지.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맛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법이죠. 그것이 꼭 현재의 우리의 행복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소희의 깊은 이해에 정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그의 마음을 읽어주었어요.
정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창밖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소희는 테라스에 나가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래로는 한강이 흐르고 멀리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정호는 문득 나주의 작은 곰탕집과 이 현대적인 아파트의 대비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소처럼 지내자. 이번 출장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집중해야지. 정호의 말에 소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동심원들을 바라보았어요. 정호는 문득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중요했죠.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나주 투자건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그는 전문가다운 판단력을 발휘했어요. 아무도 그가 내면에서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오후 정호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메일함에 새로운 알림이 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었죠. 제목은 단순히 반가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에게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어제 명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드립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제 곁에 있지 않았지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미올림. 정호는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인사 같았지만 그 속에는 30년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답장을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죠. 결국 정호는 메일을 닫고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미와의 재회는 단지 오래된 상처에 붙인 반창고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문득 차를 세웠습니다. 근처 식당가에 있는 한 음식점 앞이었어요. 나주곰탕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죠.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곰탕 한 그릇을 주문했고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나주에서 맛본 그 맛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나주에서의 기억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정미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것은 미련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썼던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반포 아파트 저녁 시간. 정호는 테라스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소희가 테라스로 나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커피 잔이 들려 있었어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소희의 물음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주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지만 가끔씩 그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그냥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그 아래로 흐르는 한강의 풍경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죠. 다녀왔어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희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응, 옛사람을 만났어. 3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주에서 돌아온 직후 나눴던 대화와 비슷했지만 지금은 그의 목소리에 더 많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덤덤했어. 이젠 미움도 안 남더라. 정호의 말에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시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한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던 상처도 세월이 지나면 그저 지나간 일이 되는 거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말이 맞았어요. 정미가 떠났을 때 그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을 뿐이었죠.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희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테라스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그 빛 속에 잠겨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며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의 비서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전에 도착한 우편물이 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어 비서가 내민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왔죠. 손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는 분명 정미의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젠 당신의 곁에 있을 자격은 없지만 그날의 곰탕만만은 오래 남길게요.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는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메일로도 연락을 했었는데 굳이 손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호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미의 편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정호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녁 정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정미에게서 받은 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에게 편지 잘 받았어. 곰탕 맛은 나도 잊지 못할 거야. 우리의 만남이 비록 짧았지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너도 행복하길 바란다. 정호. 간결하지만 진심을 담은 메일이었습니다. 정호는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메일은 정미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의 한 장을 덮은 것이죠. 아파트에 도착한 정호는 소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 집에 갔어요. 늦게 들어올게요. 냉장고에 저녁 준비해뒀어요. 사랑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소희가 준비해둔 음식을 꺼내 데웠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정미에게 보낸 메일, 소희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현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정호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손에 든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너를 원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해. 그 말은 정미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처럼 그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호는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소희의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소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응, 좋은 밤이라서 별을 보고 있었어. 소희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정미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어. 정호의 말에 소희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정호의 마음도 이제 평온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주 물류센터 투자건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호는 회의실에 앉아 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나주는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남부권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나주는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죠. 나주라는 도시에 또 다른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님? 모든 시선이 정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첫 단계로 소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실적을 지켜본 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죠. 임원들은 모두 동의했고 회의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시야에 가득했죠. 그는 나주의 작은 곰탕집과 이 현대적인 사무실의 대비를 생각했습니다. 두 세계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속에서 자신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녁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한강 근처 레스토랑은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테라스에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희의 제안에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나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는 듯 했어요. 좋아. 7시에 만나자. 레스토랑에 도착한 정호는 테라스 자리에 앉아 소희를 기다렸습니다. 강 건너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그 아래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호는 와인을 한 잔 주문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와인 좀 주문했어.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들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어요. 정호는 이 순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주 투자권이 승인됐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축하해요. 당신의 비전대로 잘 될 거예요. 정호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가끔 내가 내린 결정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결정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소희는 정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정호는 소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그녀와 건배했어요.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에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함께 걷는 길은 따뜻했어요. 정호는 문득 주머니 속에 작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나주에서 돌아온 후 그는 소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었죠. 소희야, 이거. 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갑자기 무슨, 그냥 고마워서. 당신이 있어 내가 완전해졌어. 소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죠.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는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정말 잘 어울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호는 문득 나주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미의 곰탕집, 그들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편지. 모든 것이 이제는 평온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호는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있어? 네,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응, 나주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이야. 내가 투자하려는 곳이기도 하고 당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아픔은 이제 그를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그의 삶을 완성시켰습니다. 정호는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너를 잃고 나를 찾았던 그 여정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물결처럼 정호의 인생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물결처럼.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정호는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